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떤 날은 평범하게 흘러가지만 어떤 밤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늦은 밤, 인기 가수이자 많은 사람들의 멘토로 불리는 김용빈 씨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의 진동은 그저 또 하나의 팬 전화일 수도 있었고, 단순한 문의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의 그 전화는 달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송비나 씨의 아버지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숨겨지지 않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는 김용빈 씨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고,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건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밤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송비나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의 아버지는 김용빈 씨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비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했을 법한 가족,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연예계라는 냉정한 세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어떻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송비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재능, 독보적인 무대 매너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던 신예의 스타. 하지만 화려함 이면에 감춰져 있던 고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무너져가던 그의 삶. 그저 잘하고 있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팬들과 주변인들은 그날 밤 전해진 한 통의 전화 이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 송비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사람은 김용빈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송비나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선배이자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후배들을 돌보는 것으로 잘 알려진 김용빈 씨는 이 전화를 받고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화 이후로 송비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보려 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글은 단순한 충격 고백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대 위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인간 김용빈과 인간 송비나의 진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그날 밤의 진실. 독자 여러분은 눈을 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는 때로는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진실의 시작. 김용빈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송비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용빈 씨,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다는 말. 단순한 표현 같지만 김용빈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무대에서 웃고 인터뷰에서 밝은 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삶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 나 진짜 끝인 것 같아요. 그날 밤 김용빈은 주저없이 송비나의 집을 찾아갔다. 도착했을 때 송비나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숨조차 얕았다. 비나야. 김용빈이 조심스레 부르자 송비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형, 나 진짜 끝인 것 같아요. 그 짧은 말 속엔 무수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무대에서의 외로움, 기획사의 압박, 팬들의 기대,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회의. 송비나는 데뷔 직후부터 차세대 슈퍼루키라는 칭호를 얻으며 수많은 광고, 프로그램, 팬미팅에 초대됐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점점 지쳐갔다. 끝없는 스케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혀지는 감각. 나는 그냥 상품이 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다 계산돼야 하고 실수하면 다 쏟아져. 욕도, 실망도. 그런데 난 사람인데. 이 말에 김용빈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이미 오래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었다. 한때 그의 음악이 외면받고 스캔들에 휘말렸던 시절, 누구 하나 괜찮냐 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손비나는 이미 상담 치료를 몇 번 받았지만 깊어진 우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상담받는 걸 팬들이 알면 어쩌죠? 다들 저를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그를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 그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그의 내면은 점점 침잠해갔다. 그날 밤 이후 김용빈은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지켜만 보지 않겠다. 그는 손비나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스케줄을 일부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손비나를 직접 만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드라이브, 때로는 조용한 산책,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있는 시간. 김용빈은 말했다. 내가 널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 혼자 두진 않을게. 무너질 땐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단순한 말들이 손비나의 마음에 점점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 손비나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는 말만 해왔지만 정작 그의 고통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용빈 씨, 제가 너무 멀리 있었던 건가요? 김용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며칠 후 손비나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비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몰랐구나.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리고 둘은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안아주었다. 그 후 손비나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SNS에서 잠시 벗어났고 강박적인 일정을 줄이고 개인 치료도 다시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몇 달 뒤 손비나는 작은 라이브 무대에서 다시 노래를 불렀다. 팬들은 울었고 그는 말했다.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용빈 형,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출극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연결의 이야기이며 무너져가는 영혼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다. 누군가의 괜찮아 라는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내가 옆에 있을게 라는 말이 그 사람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한 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게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